여러분, 정부 출연 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 이 국토연구원에서 말입니다, 보도자료를 하나 냈어요. 보도자료를. 그 보도자료의 핵심은 이거예요. 서울 강남 아파트 값이 오른 것은 언론 보도의 영향이 크다, 이렇게 연구해서 보고한 보고서를 발표한 겁니다. 야, 참 남 탓 지독하네요. 그죠? 지독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연구 논문을 쭉 보면서 왜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지금 그 연구 논문에서는 어떻게 했나 하면 평균 가격, 그리고 최고 가격, 그리고 최고 가격의 경신 여부, 또 전체 거래 건수, 또 최고 가격 경신 관련 내용,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언론 보도 건수, 이 건수가 많이 나왔을 때 집값이 얼마나 많이 올랐느냐, 이거를 보는 겁니다. 그죠? 그 최고가 경신, 계속 최고가 경신, 이게 많이 나올 때마다 집값이 쭉쭉쭉쭉 올랐다, 이런 얘기예요. 결론은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웃긴 거는 이게 변수를 집어넣으려고 그러면 말입니다. 저도 이제 경영학 박사잖아요. 그러면 집값이 오른 것을 분석을 하려고 변수를 집어넣으려고 그러면 이 집값에 영향을 주는 변수는 다 집어넣어야 돼요. 다 집어넣어야 된다고요. 그래야지 어느 것이 집값을 오른데 가장 영향을 미쳤느냐, 이렇게 뽑아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국토연구원에서 조사한 것은요, 이 변수에 언론 보도만 집어넣었어요. 아니, 언론 보도만 집어넣으면 당연히 언론 보도가 그 건수가 많을 때 뭐 최고가 경신이니 최고 가격이니 평균 가격이니 부동산 뉴스가 많이 나올 때, 최고라는 단어, 이런 단어가 많이 나올 때 당연히 집값이 올라갔겠죠. 왜냐하면 반대로 역지사지로 생각하면 집값이 올랐기 때문에 언론사가 그 기사를 쓰거든요. 집값이 폭등했다, 그런 기사를 쓰고, 집값 평균 가격이 올랐다, 최고가 경신했다, 실제로 현장에서 일어난 사실을 가지고 언론은 기사를 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언론 기사는 후행적입니다. 선행적이 아니에요. 선행적이면 그거는 가짜뉴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후행적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 후행적인 게 집값을 올렸다고 하니 일단 굉장히 황당합니다. 저는 굉장히 황당해요. 그리고 변수를 언론이라는 것만 넣었다는 게 그것도 더 황당해요. 언론은 지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후행지수라고 했잖아요. 후행지수. 후행지수인데 선행지수를 넣어야죠. 선행지수를. 선행지수를 넣어야지, 아, 이것 때문에 집값이 올랐어. 올랐으니까 언론사가 기사를 써.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선행지수가 뭘까요? 선행지수가 여러분, 제가 봐서는 정책 변수예요. 정책. 부동산 정책에 대한 변수를 안 집어넣었어요. 정책에 대한 변수가 분명히 선행지수 같거든요. 제가 봐서는. 여기에다가 금리에 대한 변수도 안 집어넣었어요. 금리에 대한 변수도. 통화정책에 대한 거 말입니다. 이 변수도 지금 안 집어넣었어요. 이게 여러분 연구입니까? 저도 경영학 박사인데 제가 이 보고서를 딱 보는 순간, 야, 쓰레기도 이런 쓰레기는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을 딱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만약에 이 보고서대로 되려면 언론사가 먼저 기사 써야 돼요. 뭐 강남 아파트 많이 오를 듯, 이렇게 써야 됩니다. 많이 오를 듯. 이렇게 해서 추측, 예정, 전망, 이런 보고서를 계속 기사를 내야 돼요. 강남 아파트 최고가 경신할 듯, 이렇게. 아직 경신 안 했어. 이제 언론 기사 때문에 경신해야 돼.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 내로남불도 이거는 진짜 많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선행 변수를 넣어도 신찮은데 후행 변수를 넣어서 억지 보고서를 만들었다는 것, 그것을 보도자료로 냈다는 것, 솔직히 저도 박사, 학자거든요. 학자로서 창피합니다. 제가 학자적 양심 이야기를 했는데, 야,
이 국토연구원의 그 연구원은요, 과연 학자적 양심이 있는가? 저는 솔직히 묻고 싶어요. 그분은 어떤 이야기를 했나 하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연구원은 전국적으로는 영향이 별로 없었지만 서울에서는 과거보다 비싸게 아파트를 구매하는데 언론 보도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영향을 어느 정도 미쳤는지 이거를 물으니까 답을 못해요. 어떤 영향을 어느 정도 미쳤는지. 답을 못할 수밖에요. 후행지표인데? 후행변수인데? 후행변수를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자체가 참 창피합니다. 최소한의 학자적 양심까지도 저는 팔아먹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도저히 그러면 안 되는 거 있잖아요. 도저히 그래서는 안 되는 거. 도저히 그래서는 안 되는 게 여기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아파트 가격은 진짜 엄청 올라갔어요.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예요. 문재인 정부. 2021년 7월까지 서울은 95% 올라갔습니다. 이게 한국부동산원에서 조사한 겁니다. 예, 강남 4구 89%, 수도권 89%, 전국도 73%가 올라갔어요. 73%. 난리도 아니다 이거죠. 난리도 아니다. 난리도 아니다. 예. 그런데 이것은요, 아마 어떤 조사를 하더라도요, 저는 정부의 정책적인 변수가 가장 크게 작용했고요. 여기에다가 금리 변수, 이자 변수, 금리 변수가 두 번째로 저는 작용했다고 생각을 해요. 예. 정부의 어떤 정책이 이념적으로 가는 바람에 문제가 발생이 됐고 여기에다가 돈까지 이자까지 0.5%까지 금리를 내리니까 너도 나도 집 사자 해서 그런 문제가 생긴 것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국토연구원의 강현수 원장 이분이요. 저는 이런 보고서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분이에요. 이분이 김수현 사단의 핵심 멤버 중에 한 명입니다. 김수현 사단. 김수현 사단이 누구예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설계한 장본인이잖아요. 청와대 정책, 전 정책실장까지 했고요. 여기에 왜 변창흠 전 국토부 장관도 여기에 포함되는 사람들입니다. 모두 다 한국공간환경학회 이 소속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토지 공개념 주장했던 헨리 조지 있잖아요. 거기를 신봉하는 모임들, 모임입니다. 그 사람들의 이야기니까 당연히 저는 남 탓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여러분 엉터리 가설로 이런 말도 안 되는 보고서를 내는 국토연구원 세금이 아깝습니다. 세금이 아까워요. 제발 남 탓 안 했으면 좋겠어요. 남 탓. 아니 본인이 했으면 본인이 책임을 져야지 왜 남 탓하는지 참 답답합니다.